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화씨 100도의 폭염이 또 찾아왔으며 일교차가 극심해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가상화폐 100만 장자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판결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고 형사재판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이 블루월을 집중 공약하고 있으나 레드월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가 흔들리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화씨 100도, 섭씨 38도의 폭염이 또다시 찾아왔으며 밤 기온과 일교차가 극심해 독감과 코비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체감 온도는 화씨로 105도 내지 109도까지 올라갔고 무더위로 대기오염 상태도 나빠지면서 오존 경보코드 오렌지가 발령돼 심장과 폐질 환자, 노약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 수도권 메릴랜드 등지에 28일 수요일 8월 말임에도 화씨 100도 폭염이 또 몰아닥쳤습니다. 8월 말 화씨 100도 폭염은 기존의 레이건 공항 99도, 덜레스 공항 98도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8월 말 레이건 공항의 최고 기온은 1948년에 99도였고 덜레스 공항은 1993년에 98도였으나 수십 년 만에 신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씨 90도 이상이 되는 찜통 폭염이 무려 47일째 지속된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에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화씨 105도 내지 109도, 섭씨로는 40도 내지 43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28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공기의 질도 나빠 코드 오렌지가 발령돼 취약계층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드 오렌지가 발령되는 나쁜 공기의 질에선 심장과 폐 질환자들, 노인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강 이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수도권의 각 교육 당국은 수요일에 각급 학교들의 방과 후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화씨 90도 이상의 찜통 더위나 가마솥 폭염이 28일까지 47일째 계속됐는데 이는 평년의 연평균보다 7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일 100도 폭염은 목요일에는 85도 내지 90도, 금요일에는 75 내지 80도로 내려가면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낮 기온과 밤 기온, 요일마다의 기온 차이가 극심해지면서 감기나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에도 폭염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도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1980년 9월 2일에 101도까지 올라간 바 있고 그보다 100년 앞선 1881년 9월 7일에는 104도를 기록했으며 비교적 근년 들어서는 2010년 9월 5일과 9월 24일에 각 99도를 보여줘 9월 중에도 자주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바다가 넘쳐 흐르고 있다며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돼 저지대 섬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연소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때 거대했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 분자가 확장돼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화요일에 전 세계적 재앙이 태평양 섬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는 너무 늦기 전에 해수면 상승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곧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구명보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위기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엄청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 근처에서 기록된 해수면은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21cm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1980년 이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양 열파는 1980년 이후 빈도가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은 대부분의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가열, 해수면 상승, 산성화라는 삼중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 섬 주민의 약 90%가 해안선에서 5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섬에서는 모든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섬들이 열대저기압과 폭풍에 특히 취약하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테레스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세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3도까지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태평양 섬들은 2050년까지 해수면이 최소한 15cm 더 상승하고 매년 30일 이상 해안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산과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은 더욱 멈추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2100년 또는 그 직후에 둔화되더라도 빙상이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이 최근 전성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가상화폐 100만 장자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계층의 100만 장자와 억만 장자가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환상의 세계가 아닌 오늘날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을 말합니다. 가상화폐의 엄청난 랠리는 투자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냈는데 그 인원은 17만 2,300명에 달합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95% 증가한 수치이며 가상화폐 소유자 중 순수 비트코인 100만 장자는 8만 5,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한 기존의 부축적 방식이 이젠 가상화폐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억만장자의 수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새로 생겨난 억만장자 6명이 포함되며 그중 5명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덕분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상화폐 보유액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인 센티밀리언은 현재 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재산투자 전문기업 페리앤파트너스의 2024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디지털 통화의 수용과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45%나 뛰어올라 약 6만 4천 달러가 됐으며 다른 코인의 가치 상승, 블랙락과 피덜리티와 같은 주요 자산 관리자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 증가로 인해 가상화폐 자산의 시가총액은 작년 여름 1조 2천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비트코인 ETF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1월에 출시된 이후 현재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붐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이자 CEO인 창펑자오는 3년 연속 가장 부유한 가상화폐 억만장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감옥에 투옥돼 있지만 그의 순 자산은 단 1년 만에 105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이자 전 CEO인 세일러는 또 다른 억만장자로 4년 전에 구입한 17,000 BTC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자신의 개인 비트코인 스택에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하여 총 10억 달러가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판결에 따라 트럼프 공소장을 변경하고 형사재판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현직 대통령의 공식 행동에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소통이나 지시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상원 의장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은 공식적인 행동일 경우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하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연방지법에 제출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수정된 공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들에 따른 형사기소 내용을 삭제해 범위를 축소해 적용했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발생한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 점거 사태 시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인증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4가지 형사범죄 혐의는 그대로 두되 면책특권이 적용될 오피셜 액트, 공식 행동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당초 기소장은 45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이번 수정에선 36페이지로 줄였습니다. 내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법률 고문 등 참모들과 선거 결과 뒤집기를 공모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또 당초 기소장에선 트럼프 직책을 45대 대통령이자 2020 대선에서의 제도전 후보로 적시했으나 이번 수정에선 대통령 직책을 제외하고 2020 대선에서의 제도전 후보로 바꿨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마이크 펜스는 당연직 상원 의장으로서 대선 결과 의회 인증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러닝메이트에게 대선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압박한 행동은 대통령의 공식 행동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면책특권 인정으로 상황 변화가 생긴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사기, 의회 방해 등 4가지 형사 기소 가운데 면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새로운 대배심을 구성해 재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트럼프파로 알려진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추특한 판사가 특별검사의 변경된 기소장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새로운 재판에 붙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소장의 근거에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열리더라도 재판 일정을 잡고 대배심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5일 선거일 전에 시작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이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블루월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레드월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가 흔들리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블루월 3곳 중에 펜실베니아만 0.1%포인트 앞서고 있고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는 1에서 2%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으며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레드월 3곳에선 크게 앞서다가 지금은 0.5 내지 1%포인트 차로 추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대선전에서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7대 경합지 중에 민주당 우세 지역인 블루월 3곳과 공화당 우세 지역인 레드월 3곳에서 모두 사실상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 정 부통령 후보는 현재 블루월 3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시건 방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3년 전 아프간 철군 시 폭탄 테러에 대처하지 못해 미군 13명과 아프간인 100명 이상이 숨진 사태는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으로 미국의 명성과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Caused by Kamala Harris, Joe Biden, the humiliation in Afghanistan set off the collapse of American credibility and respect all around the world. 펜스 부통령 후보는 수요일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목요일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방문하는 등 블루월 집중 공략에 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정 부통령 후보는 합동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조지아를 버스 투어한 후에 유세를 갖는 등 레드월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경합지에 집중 내보내고 있는 새 캠페인 광고를 통해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었다는 900쪽 이상의 방대한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재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called Project 2025, a 922-page blueprint to make Donald Trump the most powerful president ever. And sometimes revenge can be justified. He'll take control, we'll pay the price. I'm Kamala Harris and I approve this message. 프로젝트 2025에는 소득세 납세 계층을 15%와 30%로 통합하겠다고 제시했는데 그럴 경우 다수의 미국 서민들의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연방 교육부도 폐지해 공립학교 재정을 사실상 없앨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대폭 손질 등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로서는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블루월 세 곳 가운데 최대표 밭인 펜실베니아에서 앞서고 있으나 고작 0.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아 곧 역전당할 위기에 빠져 있고 미시간은 2포인트, 위스콘신은 1포인트 해리스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게 앞서가던 레드월 세 곳에서 상대가 해리스로 바뀐 후에 계속 추격당해 애리조나에서는 0.5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0.9포인트, 조지아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추격을 허용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분열을 보여주듯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을 지낸 조지 W. 부시, 고 존 맥케인, 미트 롬니의 옛 참모들이 230여 명이나 연판장을 언론사에 보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등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은 재앙이라며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The Republican Party is no longer conservative. I love my country more than my party. Our party is not civil or conservative. It's chaotic and crazy. I resigned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t was a hard decision. But as an American, it was the right one. 대선 레이스에서는 공화민주당이 결집력부터 다져야 하는데 트럼프 벤스 팀에 대한 결집력은 70%에 불과해 민주당 결집력 90% 이상보다 20포인트나 떨어져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